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하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지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분은 김용훈 의원, 김두호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시의원 정의당 소속 김용훈입니다. 시정 질문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4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제시 인사이동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두 번째, 고현항 문화공원 변경과 관련해서, 세 번째,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네 번째, 장기 표류되고 있는 장성포 운동장 건립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담당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 좀 놔주시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게 짧게 바로 예. 질문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인사 발령이 우리가 보통 1년에 1월하고 7월 뭐 2번 정도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보통 뭐 이렇게 대규모 승진 인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전보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인사 문제는 뭐 다른 그 단체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이고, 더군다나 시장님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어느 의원님이든 이런 문제 제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다만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 시민 생활과 좀 직결되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답변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제 수평 이동을 할 때에 이 전 부서에서 이전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좀 지나치게 짧은 경우가 많다. 이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우리 집행부도 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예전에 한번 받아봤더니 이것이 좀 이렇게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인사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 기간, 이전 부서에서 근무 기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좀 생각을 가진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전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전보 인사를 합니다. 핵심 가치는 결국 그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실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한번 그 보직받은 자리에 가면은 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역량을 키워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한 6개월 정도 만에 전보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보직에서의 수요가 생겼거나, 그래서 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특정
전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좀 미흡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만에 전보가 되는 경우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100% 기대를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긴급하게 어떤 사람을 다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할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도 전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일상적인 우리 그 정기 인사에서 이런 경우가 좀 굉장히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면 1년 이하 뭐 또는 6개월, 보통 1년 미만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7월, 1월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인사가 되는 전보가 되는 거는 그렇게 딱 바람직하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맨농장님들 같은 경우도 뭐 아주동 장승포동이 실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시설직 사무관이 갈 수 있는 이제 동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 본청에 시설직 수요들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 면동으로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6개월 만에 뭐 다시 본청을 올라오시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7월 정기 인사 시절에 1월 달에는 좀 그런 수요가 좀 덜했는데 예를 들어서 7월 인사에서 시설직 수요가 승진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설직 수요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직 사무관들이 6개월 만에 장승포동도 마찬가지고 아주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예. 제가 느끼기는 뭐 제 지역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거 아닌 경우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거나 담당 과의 어떤 뭐 예산을 심사하거나 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담당 그 과장님들도 바뀌고 팀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자료를 하나 제가 이제 집행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대장님 취임하시고 7대 민선시장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내용을 다 달라. 5급 6급만. 그러니까 7급 이하까지 하려면 너무 인원이 많아지니까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다 통계를 내긴 좀 어려워서 일단 5급 6급만 좀 챙겨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표 1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정보 인사 발령 당시 전임 부서 재임 기간입니다. 이전에 일하던 부서에서 얼마 정도 있었느냐, 몇 개월 정도 있었느냐 이런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5급 6급만 제가 계산을 했고 이 중에서도 승진인 경우 또는 조직 개편도 우리가 2번이나 있었는데 조직 개편에 따르는 그런 정보는 다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순수한 이제 정보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보시면 2019년은 이제 2번인데 합쳐서 5급이 승진 제외입니다. 5급이 총 15명입니다. 정보가. 근데 그 이전 부서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6개월 이하가 9명이나 돼요. 67%입니다. 6급 팀장 정보를 보면 87명이 정보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 이하가 33명입니다. 38%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절반이 넘는 과장급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전 부서에서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승진을 한 인원도 뺐고 조직을 개편해서 부서가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행인 것은 2020년도는 이게 좀 확 줍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직이 좀 안정화 됐다고 봐지는 거죠. 2020년도는 5급이 17%, 6개월 미만 이하가 6급이 14%입니다. 근데 올해 2021년 1월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25명 중에 4명이었고 과장급은 6급은 103명 중에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7월에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7월에 인사해서 5급 전보가 승진을 제외한 5급 전보가 11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8명이 6개월 미만이에요. 6개월 이하예요. 그러니까 6개월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버립니다. 이 비율이 73%입니다.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어떤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지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거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 보직에 있는 기간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2년 이렇게 장시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잘못 보직이다. 물론 저희들이 뭐 판단해서 인사를 한 거겠지만은 그래서 적합치 못하다. 그리고 적극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능력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사팀에서 여론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원들과의 관계가 좀 그렇다. 그다음에 특히 면동자님들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그렇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이제 수렴을 이제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소 언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리가 있더라도 그러면은 좀 더 적임자로 바꿔주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표를 보니까 숫자가 저렇게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좀 그 업무에 맞는 사람을 뭐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저런 누적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게 6개월 만에 바꿔서 이게 뭐 일이 안 된다 아니면은 인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그렇게만 또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 단기간 내에 인사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점은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건 좀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앞으로 인사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답변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6급 팀장 이상 전보 인사 시 보직 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셨죠, 시장님도? 예. 당연히 이제 뭐 보시고 결재를 하셨으니까 이 답변이 왔는데 그걸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답변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해야 된다. 또는 두 번째 잦은 전보로 인해서 능률이 저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이제 인사의 좀 중요한 원칙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이제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인사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인계 인수 문제입니다. 네.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정확히 뭐 언제쯤인지 뭐 한 대략 한 뭐 1년은 훨씬 지난 것 같은데요. 시정 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2년쯤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인사가 있고 나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게 되면 실제로 그 공무원이 일을 진행을 해왔던 주민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해왔던 것이 제대로 인계가 안 된다. 인수인계가 안 된다. 인계 인수가 안 된다. 응? 그러다 보니 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맨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 바뀌었다고 아이고 저는 그거 잘 모르는 일인데요. 이렇게 가버리니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설명해야 되고 이제 막 짜증이 솟구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래요. 네네. 제가 저 질문서를 서면으로 보냈을 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자식 방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하려고 한다.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완 자료를 받아서 쭉 봤어요. 현재 인계 인수 방식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전자적 방식입니다. 그죠? 온나라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쭉 업무했던 것 또는 관리했던 모든 자료들을 쭉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가요 5급 이상인 거 아시죠? 예. 5급.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만 요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과장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회계 출납을 담당하거나 세금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는 사람은 7급이라도 이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9급까지.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던 일이 없으냐?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그 다음 후임자에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이 후임자가 전임자가 했던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똑같은 민원인을 대할 때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무 인계 인수 그 규칙에 따르면
이 과장님들이 그 한번 인사를 하게 되면 이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하도록 우리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별표가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몇 개나 되는가? 이 인계 인수서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46개입니다. 이 46개를 일일이 해가지고 작성하고 사인 받고 일일이 하는 거예요. 뭐 그 내용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많은데 다만 여기에 제가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규칙상 그러니까 뭐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없는데, 과장님이 재직 당시에 정말 중요한 민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료, 우리 시각 가지고 있는 어떤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잘 넘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급 이하가 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장님하고 다이렉터를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보통 팀장님 만나거나 밑에 주무관님들 만나거나 이래가지고 업무를 보통 보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시에서 내 업무 설명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라고 그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다 내려보냅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 자기가 일했던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쓰고 아주 편의적으로 써라. 그 다음에 작성 대상은 어떻고 서식은 어떻고 분량은 어느 정도고 뭐 쭉쭉쭉 해라. 이거는 규칙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도 제가 받아봤어요. 어떤 거는 뭐 굉장히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아쉬운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대민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는 보류되고 있다, 또는 연기되고 있다,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은 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점에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몇 달 전에 몇 번 찾아와가지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 앞에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언제까지 해주기로 하기로 했는데 사람이 싹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왔다, 이 문제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2번, 3번.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행정의 낭비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좀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그런 점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올해 7월 달에 인사가 있고 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공문도 내보냅니다. 대상자별로 이래 해가지고 업무 인계 인수를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인수인계 내용이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인계자를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까지 합니다. 뭐 책임을 물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7월 달에 인사가 있고 나서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이런 하소연을 들은 게 한 너댓 건은 됩니다. 어떤 거는 좀 집단 민원이고요, 어떤 거는 좀 소수에 있는 민원인데도 그분들 말씀이 그거예요.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똑같이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현장을 또 나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지역구를 가진 많은 그 의원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관련된 대민 업무와 관련된 인계 인수를 저는 좀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좀 들었습니까? 예, 이 인사 있을 때마다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이제 이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제가 누차 우리 직원들한테 좀 이 강조를 해왔고, 실제 강조만 이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 보내서 해라 이렇게만 하고, 그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를 못했고, 저 스스로도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언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우리 직원들 인사일 때 합니다. 승진
받았고 그다음에 6급 전보됐을 때에 제가 인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해라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미처 생각지를 못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마 충분히 대안이 저는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지금 작년도에 그 전국에서 청렴도 4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청렴도 문제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내부 청렴도 평가도 있죠.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외부 청렴도 평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내부는 놔두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청렴도 평가가 박할까? 왜 이렇게 등급을 낮춰줄까? 점수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뭐 청렴 그러면 이게 뭐 꼭 돈 받고 뒷돈 받아서 부패한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반 행정과의 접촉 국면에서 자기들이 뭐 원하는 게 안 되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렇게 수차례 제기된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된다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 공무원이 바뀜으로 해서 똑같은 민원을 2번, 3번 반복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거는 시행정에 대한 그냥 불만으로 그냥 쌓이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와가지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거제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만족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가 볼 때 청렴 대책, 시책을 펴기보다도 결국 주민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이런 사소한 불만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거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 제가 읽은 그 어떤 경영과 관련된 책자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뭐 물건을 살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불만을 표시하는 비율이 5%가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래 이거는 뭐 당신만의 문제이겠거나 아니면 당신이 좀 특수한 어떤 경우이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95% 이상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앉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불만이 있으면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20명이 주위에 더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정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그 민원에 대한 대응, 인계 인수 철저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두 번째, 고현항 재개발 문화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은 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해수부에서 통과시켜준 원안이 있습니다. 숲, 잔디, 광장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쓰게 하라. 이겁니다. 만평. 그런데 이것이 2019년도부터 사업자가 변경안을 가져옵니다. 의회도 가져오고 시에도 가져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인공해수욕장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인공수변을. 이름으로 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 오늘 제가 매듭 지으려고 이거 올렸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제가 분명히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인공해변을 조성했을 때 이것이 공원의 기능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의 기능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적합하냐 안 하냐는 둘째 치고요. 거기다가 인공해변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지하에는 원래 우리가 1만 평 주차장 지하에 넣기로 했던 거는 인공해변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하에는 주차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그만큼 물이 차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빼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요. 주차장이.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자가 가지고 온 안이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까는 거였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주차장이 올라오니까 원래 공원 면적에서 30%가 줄었어요. 제가 그때 계산한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원의 기능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충족하지도 못해. 예? 공원의 면적도 줄어들어. 왜 이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지금까지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요. 사업자가 이걸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도 대놓고 우리 100% 찬성입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거의 사업자하고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온 그거는. 그거는 맞지요? 예, 어쨌든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뭐 인공 해변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인공 그 해변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언어를 하면서 저희 시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은 결국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넓은 공간으로서 시민들한테 해수욕을 개원한 것도 가치가 크겠지만은 또 이게 고향 매립지가 우리 거제의 새로운 핫플레이스 그리고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다는 사업자의 제안이 있어서 인공 해변 그다음에 또 여타 다른 이제 시설 말씀하신 게 주차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조성하는 김에 그게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 예산을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솔직히 해왔었고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끌어지는 이유가 해수부에서도 의회에서 이제 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니까 시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면은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또 실제 이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답을 몇몇 이제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몇몇 또 의원분들은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회에 저희들이 떠넘기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인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의회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들은 과감히 그 부분에 더 이상 미련은 없이 저희들은 뭐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하나된 목소리로 그래 이렇게 변경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동의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은 사업자나 해수부를 통해서 그 변경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현재의 그런 원안대로의 문화공원이 100% 정말 나무 한 그루, 길이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가자 이런 취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뭐 조형물도 뭐 설치하고 한다며요.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거는. 예?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고, 야, 여기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해수욕 인공 해변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은 그 중앙부에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공간에다가 인공 해변을 집어넣는다. 이거에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줄곧. 시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조형물이나 또는 특색 있는 어떤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그 전체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부분. 그런 데 가서 그거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걸 왜 반대하겠냐고요. 그런 거고. 금방 시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사업자가 일단 작년 11월 30일 날 거제시 의회의 행정사무위 감사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더 이상 안 할랍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변경안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본인이 밝혔어요. 이거 밝히기 일주일 전에 해수부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에 갔다 왔는데 해수부가 그때 어떤 사업비 문제, 그 다음에 문화공원 지상부를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 이게 해수부에서 이게 도저히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은 진척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포기 발언을 했어요. 좀 돌발 발언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12월 바로 일주일 뒤입니다. 열흘 뒤에 12월 9일 날에 뭐 제 위원회는 아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는 아닙니다만은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당시에 그 담당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성진환 국장님이 출석을 합니다. 최성환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답변을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표 2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12월 9일 날 업무 보고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하는 날이었는데 뭐 다른 건 다 다른 거니까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인 노자 의원이 이렇게 질의합니다.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자의 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사업자가 포기 발언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겁니까? 최성환 과장님이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자 의원이 다시 말합니다. 문화공원 조성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조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현재는 답변 당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하도록 되었다.
다시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시의회 의견 조회나 청취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끝입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도해랑 재개발 사업 부지 내의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오고 간 공식적인 답변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뭘 뜻하냐? 이걸로 모든 그러면 논쟁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의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이 시정 질문을 하느냐. 이게 다시 불거진 겁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예? 한 8개월이 지나서. 지난 지금 시점에. 첫 번째는 2030 도시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중간 보고할 때. 그래서 한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나? 시에서 자료를 줬습니다. 시에서는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겠다고 자료를 준 거예요. 2030 계획에 넣어주라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예. 올해 7월 달에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를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문화공원 내 주차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건이에요. 이 사업명이.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2021년 8월에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겠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8월 달에. 문제점 및 대책, 문화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사업자인 PFV가 지금 협의 중이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업무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쉽게 말합니다. 작년 12월 9일에 업무의회에서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부는 이걸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경안으로 문화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시의 의지입니다. 시의 의지고 우리 최승환 과장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의회에서 포기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만약에 동의가 되어지면은 또 추진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또 이후에 또 사업자 이제 의견도 저희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해수부 합의한 후에 그제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 이게 저희들 당초에 그거였지만은 실제 이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반대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해수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해수부의 그 요구더라. 그래서 의회와 목소리가 다르면은 우리가 이거를 협의를 할 수가 없다. 한 목소리가 되면은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아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의회의 의견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묻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꾸 의원께서 이제 미련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해수욕장 들어가는 걸 했으면 아니요, 어쨌든 뭐 해수욕장이 되든 어때까지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이런 전반적인 변경 사업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건 해수욕장이 핵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인공 해수욕장이 되든 그다음에 그 주변 조형물이 되든 지금 변경안대로 물론 그게 이제 수정이 오갈 수는 있겠죠. 수정이 이제 뭐 오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왕이면은 고현항 매립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대로 조성이 되고 진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공원으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지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의회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왜 또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시간이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추진을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들 중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에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네. 답변이 뭐가 온 게 없으니까 네.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계속 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의지를 갖고 이제 추진을 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상대가 이제 해수부인데 해수부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가 목소리가 좀 다르게 자기들이 볼 그러면 때는 이래 예. 순서가 뭐가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요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 예. 이래 순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게 순서가 아니 되겠죠.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한다면서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의견을 달라면서요. 예, 예. 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놓고 12월 9일 이후로 그러면 무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 이 담당 핵심 과장이 와가지고 이게 마무리된 거다. 예 이렇게 답변했으면 그게 그 마무리가 부분에 된 대해서는 거지. 우리 그 담당 그때 당시 아니 일단 우리 그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담당 아닙니다. 아, 예, 예. 봤는데 그 부분을 대해서- 저는 그 질문을 다 떠나서 부서장이 한 답변을 시장님이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부서장님은 그 상임위에 와서 대답하는 자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 개인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부수장이 와서 상임위에 와서 이렇습니다 했는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나는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그건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아니 그거는 나중에 낚식을 한번 들을 것이고 내가 한번 더 따보니까 아 이게 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하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상임위 때 12월 9일 날 부서장이 와서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처럼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일을 의회가 공식적인 답을 안 줘서 우리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 그럼 이때까지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일은 우리는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 쓰셨잖아요. 그럼 의회가 벌써 그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거쳐간 이야기를 지금 와서 달리 어떤 공식적인 표현이 없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단 마저 진행을 하십시오. 예. 제가 듣다가 참 일났다 지금. 아니 그 의견을 주시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의견을 주시는 예? 게 어렵습니까? 자 예, 보세요 예. 시장님. 예, 예. 자 그러면 예. 일단은 그러면 시의회와 집행부하고 우리 저기 뭐 사업자는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고 예, 예. 그러면 시의회 의견이 지금 관건이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일단 해수부에 들고 가려면 뭐 합치다 뭐가 하나 있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그러면 예.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의회의 의견을 주십시오. 예, 예.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작년 12월 9일 이후로 그제시가 시장님 도장 찍어가지고 의회 의장님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거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예. 왜 안 합니까? 제가- 그래놓고 무엇이 의회가 왜 의견을 주냐 안 주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의회에서는 우리가 그 의견 줄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이미 정리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의회 저희들이 입장이었죠. 요구를 못 하는 거죠.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답을 줄게 이런 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답해 줄게요가 뭡니까? 지금 필요로 한 거는 집행부가 그걸 필요로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그런 경우 의논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의견을 왜 줄 건데 우리가 의견을 왜 낼 건데 뭐 거기 본회의 올려서 포기를 할 거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그런 예. 일이 있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 예,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예. 이걸 매듭을 지으려면 의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예? 기관 대 기관으로 시장님은 의회 의장님 앞으로 네. 이와 관련된 의회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니 의회에 지금 이게 탁 막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에서 시정질문 답변에서 뭐 한두 마디 던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시에 우리 의회다가는 아무리 입장을 뭐 전해달라 말라 이런 거 한마디 없다가 이런 일대로 그냥 쭉 갑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지금까지 더 이상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어쨌든 저희들이 1월 이제 달에 그 시하고 저희 집행부 저 시하고 사업자하고 공문 오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포기 발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진위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만약에 그러면은 의회하고 우리 시가 같은 몫을 내면 다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 그때 이제 사업자 측에서도 의회가 시하고 같이 몫을 내준다면은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런 확인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거쳤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진행된 게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절차는 우리가 이제 날짜별로 다 따져보면 예. 따져봐야 됩니다. 예, 따져보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너무 복잡한 또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단순화시키면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9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이 문제는 일단 나게 되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시가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아무런 공식적인 요청도 없이 지금까지도 없이 1월 달에 사업자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의회가 너가 동의해주면 한 번도 안 해볼래? 이래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우리는 어려운데 정 그러시다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답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됐네 그러면 한번 추진해보자.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럼 사업자가 PFV가 어떻게 지금 해수부하고 지금 변경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 예?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왜 의원님 말이 안 됩니까? 그게 왜 말이 됩니까? 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아니 과정에서 사전에 얼마든지 의회가 동의를 해수부가 해줘야 협의를 할 수 있는 한다며요. 거죠. 예. 아니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그걸 추진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공식 동의가 공식 의견이 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의원님 중에 또 찬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 그럼- 그럼 공식 동의가 없는 걸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 그 해수부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해수부가 요구를 한다고요? 해수부가 한 목소리를 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들고- 아니 의회에서 반대 사업자가 목소리를 들고 내고 가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들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해수부가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시하고 의회하고 이 의견이 안 맞는데 우리가 의회해주는 이거를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그리고- 의회 의견을 구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들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해수부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대로. 그거는 의원님 예. 생각이시고요. 의원님 생각이시고. 아, 그래요? 예, 의원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게 하면 되네. 의회 상관을 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걸 뭐 좀 해도 된다라든지 안 된다든지 한 목소리가 내주면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근데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하냐.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소리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게 공식적이냐라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전에 그러면 왜 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이러지 안 했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미스라고 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알고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뭐 저희들이- 시의원들은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건 정치권이나 아닙니다. 생각했겠지.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대충 그리고 눈치만 좀 알아서 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미리 의회에 뭐 사전에 다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이번 같은 그런- 경우는 해수부에서 협의의 전제로서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라고 한 목소리를 가져온나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고 이후에라도 그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 앞으로 그 공식적으로 의회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원언을 하셔가지고 공적 의견을 주시면은 그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걸 보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뭐 그런 뜻이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일의 순서가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 추진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의회에서 단일한 의견이 안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의회에서 단일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해수부로 가고 이게 기본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 예. 그 과정은 앞에 거는 없고 의회와의 그런 건 없고
지금 9개월째 지금 이게 지금 이건 이거대로 또 별도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그 의회와 그 전에 그게 없었다는 말씀은 조금 그러니까 더 자꾸 강한 말이 부분 같습니다. 반복되는데요. 강한 부분 같습니다. 왜 의견을 안 주냐? 좀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도 아니 우리가 왜 의견을 줄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그럼 거기서 끝을 내야죠 그러면. 아니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게 공식적 의견도 아닌데 네. 몇몇 분들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몇 의원님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을 접어야 됩니까?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면 그러니까 그걸 요청을 했어야지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아니 그때 의견을 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그게 몇몇이라며요. 아니 간담회 열린 내용 중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 아니 우리가 그 뭐 시에다 무슨 의견을 줄 건데 왜 줄 건데 그래 언급도 없는데 뭐 달라는 말도 없는데 뭘 주냐 말입니다 그래. 아니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의견을 좀 무슨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근데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기를 했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강한 그런 좀 말씀이신 기관과 것 같고요. 기관에 예, 이런 예. 중요한 의사결정이 예. 저 공원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예, 예. 예? 시장님이 답변석에서 시정질문 답변하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의회에서 의견 주면 우리가 그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의견을 바로 보내야 되네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 아니 그러니까 의회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서 제가 이제 그런 아니 이게 답변 순서가 지금 그리 되어가고 답변을- 있다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린 이게 거고. 순서가. 아니 의원님 솔직히 우리가 대행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후에 절차대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보고를 해야 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저희 절차들 합니다. 그거는 근데 의회 의견이 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요. 이거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정 시점에 가서 의회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의회 뭐 찬반 그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여론 판단 받고 그러면 심판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근데 우리 할 테니까 우리가 해수부하고 해가지고 이거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와가지고 의회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던가요. 아니 그렇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자꾸 말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해수부에서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한 목소리를 가져오면 우리를 협의를 하겠다. 그 외에는 딴 목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의를 하겠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좀 어쨌든 뭐 이게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도 뭐 더 이상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 입장을 통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참 자꾸 시장님 예, 예. 잠깐만요. 이제 예, 예. 이만합시다. 자꾸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시장님 말씀 이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 물론 우리는 조사 안 해봐서 모릅니다. 뭐 몇 퍼센트나 나올지는 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공통된 입장이 온 게 없다. 그러니 우리가 추진해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있는데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공식적 입장 주면은 저희들 그 입장들 따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의회 공식 입장을 저희들한테 주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걸 왜 요청을 안 하냐 이 요청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의원님. 예, 지난번에는 그런 부분에 절차적인 미스 있었다 치지만은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십시오. 예,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 간단한 걸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이렇게 몇 달씩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요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원은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시장님, 네. 주차장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해수부 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이 위에 문화공원을 변경하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공원이 변경이 되어야 주차장을 집어넣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문화공원이 지금 그 상태로 해도 얼마든지 제한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엮어갑니다. 지하 주차장, 당시에 반대 대책이 시민들하고 합의한 지하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는 문화공원의 변경이 어떤 형태로도 필요하다. 이 뭔 소린지나 모르겠어요. 왜 지상에 그게 공원 변경이 필요합니까? 지하의 주차장이었는데. 예? 해수부도 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수부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500대가 될지, 1000대가 될지,
예? 또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보고 결정하자. 이게 해수부 지금 생각입니다. 위에 저 공원 바꿔온나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괜히 주차장 문제 가지고 위에 뭐 이거를 바꿔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렇게 엮지 말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고, 설득을 할 때는 설득도 해야 되고, 언님 말씀처럼 뭐 하지 마라, 분명하지 마라, 해라,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시민대책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런 정신을 존중하는 선에서 보다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또 저희 시의 어떤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뭐 손대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현 시점에서 단정지기 하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엮으려니까 그렇죠. 엮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공원 부분도 언님 아시다시피 이게 해수부에서 실제 이 변경을 해줄지 아닐지도 현재는 좀 모르는 상황이 우리가 한번 의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뭐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 치더라도 이게 그런 뭐 그 결과가 그렇게 협의를 해줄지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제 치러봐서 더 낫다는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또 우리 뭐 예산 때문에 또 우리 그 중앙부처에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분이 오시고 또 시장님도 또 가셔서 또 그분들 또 만나서 또 우리 그 시의 입장도 설명해야 될.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야기가 좀 뜻하지 않게 길어졌는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 부산 시민공원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논산에 혹시 시민공원 가보셨습니까? 논산시 시민공원.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는 그 혹시 세종 자주 가시잖아요. 예. 세종시 갔다 오시는 길에 논산시 시민공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의원연구단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갔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논산에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꼭 들렀다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논산 시민공원이래요. 시민공원은 무슨 자랑거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나? 그냥 가보지 뭐. 그 시간도 조금 남고 해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해놓은 거예요. 뭐 시설물이 있어서 잘해놓은 게 아닙니다. 아주 그 도심 한가운데에 그 넓은 땅에 잔디와 나무와 산책로와 풀과 이런 것들로 그냥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민들이, 논산 시민들이 그 도심입니다, 바로. 어디 외곽지도 아니고.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요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예, 일단 놔두시면. 이거는 뭐 국장님, 예, 인사하시죠. 예, 안녕도시 국장입니다. 예, 승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이거 우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예. 우리 지금 조례 2개 근거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다 제가 그 질문한 내용에 온 답변서도 뭐 충분히 그 반영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 있어서 크게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냥 확인만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표 3번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예.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한 3년간 한번 봤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도래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실제 연간 한 3억 안팎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3억 미만입니다. 이렇게 지금 돈이 집행이 돼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도 좀 해주세요. 뭐 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달라.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는데 신청을 하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갈수록 이게 신청 건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단지 수는 거기서 거기에요. 왜?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정 비율이 59%에서 23%까지 떨어집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처음에는 한 50%에서 지금 18%예요. 그 말은 들어온 것 중에 80%는 선정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좀 늘려야 안 됩니까? 1년 예산 두 개 다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 좀 늘려야 안 되는데 답변서에 10억으로 하겠다 내년부터 그래 돼 있네요. 예, 우리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예. 당초에 그럼 그렇게 할 계획이네, 당초 예산에. 예, 내년에 의회 승인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이게 집 가구 수도 적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자부담 능력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20년 이상 해당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열악해요, 사실. 열악하고 좀 절절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많은 좀 그 시민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두상복합 아파트 있죠. 예.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두상복합이라 하더라도 뭐 100세대 이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게 소규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오래돼도 20년 이상 돼도 게임이 안 돼요. 선정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 왜? 이 선정 그 평가표를 쫙 보면 정성평가에서 가구 수가 적은 게 더 우선이에요.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주상복합이긴 하지만 예. 이건 어차피 그냥 공동주택 관리 정도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관광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관광부터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아서 장성포 예, 제가 마음이 급해서 했죠. 예, 강국장입니다. 장성포 운동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좀 하나 확인을 하고 좀 향후 그 대책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네, 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용역하고 사업비 118억, 이 전액 10이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도 반영이 다 돼 있었고. 그 당시에 예, 예, 그 당시에 예, 예. 12를 5년 이상 해가지고 118억을 투입을 하겠다. 이게 지금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도 했어요. 네, 총 거기가 한 3,500평 되는데 거기 토지 보상까지 다 끝이 95% 정도 94몇 %인가 됐더라고요. 토지 보상이 16억 들었습니다. 이미 돈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비 되고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또 그 투자 심사에서 좀 접근성이 좀 어렵다. 또 산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가다하게 좀 투자가 된다. 그리고 또 인근에 그 아주 운동장이 조성돼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투자 심사에서 부결이 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저 생각이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먼저 이 투자 심사에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생각도 어떻는가 이런 생각이 이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 올라갔죠, 도에. 그렇습니다. 2014년, 예, 예. 그럼 2016년. 네네, 그렇습니다. 예. 2014년하고 2016년하고 똑같은 사유입니까? 뭐 같은 사유입니다. 같은. 아니, 예.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예를 들어서 재검토 지시를 받으면 그걸 보완해가지고 넣을 거 아닙니까? 2년 뒤에. 그걸 똑같이 넣었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보완을 했던 부분을 제가 보완 부분을 확인을 그걸 못했는데 보완도 안 하고 같은 큰 사업을 두 번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그 부결이 됐는데. 도심사에서. 14년도 10월 달에 아마 투자심의 재검토가 있었고 또 16년 8월 달에 재검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그런 사유에서 부결돼 가지고 추진이 안 된 걸로 있다가 2020년도 7월 달에 심지어 이제 일몰제 해당돼 가지고 또 근린공원 생활 시설도 실효되고 이런 상황으로 추진됐습니다. 인근에 예. 저 아주운동장, 종합운동장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산지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가닥에 많이 사업비가 든다. 된다. 접근성이 예. 접근성이야 뭐 길 놓으면 올라가는 근데 거예요. 그 들어가는 접근성이 저도 현지에 가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하여튼 예, 그 세 가지 이유를 예, 들어서 크게 그 사유가 보류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도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첫 번째 거리가 보류가 됐으면 두 번째는 그게 보완이 됐을 건데 아직 그건 모르시고 두 번째 거는 금방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보류 사유인지 두 번째 보류 사유인지 그게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 그런 보류가 나왔으면 뭔가 이걸 보완을 해가지고 넣었을 것인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전체적으로 14년도, 16년도 통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1차에서 부결된 거는 뭐 인근에 아주 운동장이 있다. 네. 또 뭐 두 번째에서는 사업에 가다되다. 이 구분은 제가 좀 말씀을 지금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14년도, 16년도 통틀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유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복 투자다 이거. 예, 예.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뭐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하지 네네, 않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당연히 네네. 뭐 도에서 심사할 정도면 다 전문가들이 하실 건데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 네. 당시에 예. 그 정도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에도 다 그걸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땅 매입까지도 94%까지 할 정도로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 지역에 그만한 체육시설이나 등이 필요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그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고 네네. 근데 이 도심사에서 걸려버렸고 예. 근데 걸린 게 2016년도란 말입니다. 네. 근데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부터 이게 없어진 것이 근린공원에서 사라진 것이 2020년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16년도에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고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예. 2016년도에? 네. 그럼 2020년도에 이것이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네.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4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해요. 그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막 부결 났으니 그냥 막 그대로 계속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저 지역 일도 지역 일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런 100억이 넘어가는 큰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예? 이걸 4년 동안 그냥 그 이후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책상에 묵혀놨다가 시의원이나 누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덜쳐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생각에 2010년도 당시에서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16년도에 투자심사에서는 불필요하다 하니까 그동안 또 많은 고민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이유들을 도에서 판단을 했는데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 단계에서 있다가 이제 시할 이전이니까 2020년 정도에 일몰제에 해당돼서 실효를 잃었다 이렇게 좀 봐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서 도의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17년도, 18년도는 여러 가지 검토를 또 다른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했습니까? 어떻게 할지. 뭐 공식적으로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은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또 뭐 시장님도 또 바뀌시고 했지만 글쎄요. 전임 시장님이나 지금 시장님 고민들을 안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예. 그냥 묵혀놨더니 책상 서랍에다가 그냥. 예? 어차피 뭐 이제 그 일몰처도 됐겠다. 예? 뭐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니 뭐 예. 누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뭐 그때 가서 뭐 말을 해보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예?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될 거라고 장성포 능포 주민들은 그게 될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이 듬쳤을 텐데 자 결론을 말씀 네네. 좀 한번 나눠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뭐 작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께서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시장님이 또 준시 방문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하고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설 운동장 조성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분들에 이제 일단 그 일대가 시의 소유로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주민들을 어려운 부분 또 시 전체적으로 뭐 그 주민뿐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고 당연하죠. 거제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지지 않았나. 꼭 그곳에 해야만 된다는 겁니까? 그곳에 지금 우리 그 부지 매입해 놓은 그곳에.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판단이.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 예. 도에서 그때 보류 심사를 했을 때도 재검토 결정을 했을 때도 예. 뭐 접근성 문제 뭐 등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설 운동장으로서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럼 국장님 책임지고 이거 추진하실 거죠, 다시? 뭘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렇죠.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주민의 그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이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진하고 예,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좀 길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예, 이상으로 시행 질문을 모두 네, 김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그제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제시의 경제관광위원장 김도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병강용 시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상문동 및 고현동 교통대책 및 도로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문동 교통대책 및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경제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동서안 연결도로 계룡산 터널과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접속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답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연결도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은 1월 달에 하고. 임시개통은 1월 달에 예. 하신다는 말씀이죠.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향후 일정, 지금부터 향후 일정, 내년 준공까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9월 달에는 터널 내에 콘크리트 라이닝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접속도로와의 포장, 그리고 아마 이제 전기 설비, 재연 설비를 해야 되는 게 주공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소재 아파트 세대수하고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파악해 보니까 한 16개 단지에 한 29,000명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샵이라든가 이 준공이 된다면은 한 3만여 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답변 자료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질문을 아파트 세대수라고 해놓으니까 전입신고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기재부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 승인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사원 검사 받은 세대 숫자는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그 의미 때문에 한 거니까. 건데 예, 충분히 답변 이해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서안 연결도로하고 국도 14호선 접속이 필요하다 이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동서안 연결도로 개통이 되면 아마 이게 그제 중앙로가 우리 지방도 1018호선을 확장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고현초등학교에서 용산 방향으로는 중로 2-13호선이 가장 시급할 것 같은데 부장님 이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중로 간단하게 13호선 개설 계획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동면을 띄워서 잠깐 설명을 네. 하겠습니다. 자, 동면 1번 띄워주세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중로 2-13호선 그리고 또 2-23호선이 아마 가장 시급한 도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시청에서 지금도 포화 상태인 지방도 1018호선에 가중되는 사항들이니까 교통의 분산을 위해서도 저 도로의 개설은 저희 시도 시급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주경의 그 예산을 8천만 원 아마 확보한 거로 이렇게 2-13호선이 4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설계비가 왜냐하면 그리고 그 충로 1-18호선 우회전 차로 개설이 또 4천만 원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2-13호선은 실시계획 설계하는데 4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여기도 추진하는 것도 지방 중기 투자 심사도 지금 8월 달까지 뭐 완료된 상태고 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에 보상해서 23년까지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디클리브 성공할 때 사용성이 나기 전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시 구간은 그 전체적인 구간을 설계를 실질적으로 뭐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됐고요. 1-4번 한번 띄워주세요. 1-4번 좀 키워주세요. 여기 보면 그 붉은색 있죠? 네. 의장님. 이게 포스코 디클리브에서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할 468m입니다. 예. 또 약간 줄여주세요. 그 직선 가다 보면 저 주황색 끝단 보이시죠? 예. 짤막하게 63m가 그 상동 이주구에서 이주구입니다. 예. 그 중간에 색을 안 칠한 곳 있죠? 357m. 예, 그게 우리 시가 개설할 구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룡산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우회도로가 필요한데 우회도로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그 고현초등학교 앞에 상동 이주구까지 개통이 돼야 됩니다. 네. 저도 1-5번 한번 띄워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지금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게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게 상동 초등학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아까 그 63m 그쪽인데 저 내려오는 도로는 백병원에서 시청에서부터 해갖고 상동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저 우회전 차로 저기도 이주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기까지 개설이 돼야 되겠죠. 2023년까지.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주구 조합장이 변경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꼭 부르셔가지고 2023년 8월 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적으로 아파트 건립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상동 이주 구간에 통전선 지중화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6번 한번 띄워주세요. 아, 예, 예, 알고 예. 계시죠 이거? 고연천 배너로 돌리는 걸로, 예, 저걸, 근데 이제 그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탑하고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1-7번 한번 띄워봐주세요. 대략 168억입니다. 168억인데 중로 2-13호선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1-5번, 1-4번 한번 띄워주세요. 아, 1-6번요. 죄송합니다. 1-6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그 변전소 밑에 그 옆에 보면 고인초등학교 있죠. 저쪽으로 가는 길이라서 겹치는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도로 개설에도 제가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통전선 지중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답니다. 지중화는 169억이 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 개설 부분은 꼭 2023년 8월 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책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국도 5선 기점 변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경됐죠? 뭐, 이 부분도 그럼 간단하게 도면으로서 한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2번. 그렇습니다. 뭐, 연초 상거리까지 지금 왔던 게, 뭐, 우리 집행부와 의회 모든 분들이 노력한 결과 아마 이 부분이 그 통영 도남동까지 이렇게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과지가 그렇습니다. 시내, 당초에서는 수월로 가는 걸로 우리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는 2기어로, 그리고 동서간, 우리 고연천 배로를 이용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예.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예. 동서간 연결도로를 연결해서, 그 다음에 그제 오수로 나와서, 오망천교, 예. 그리고 가배로 해서
이제 통영 쪽으로 주봉도 한산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도남동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올라와 가지고 네, 지금 계룡산 터널 동산 연결도로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동교차로 저 밑에 보면은 우리 그 고인천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서간 연결도로하고 국도하고 이제 접속 부분 처음에 이제 기하 구조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인 게 저 내용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2000년 그 지난해 2월 달에 시에서 또 이렇게 또 발빠르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 노선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3개가 있었는데 거기도 사실상 부적합하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에서 이 부분은 또 뭐 제가 와가지고 한번 검토를 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메이저 그 설계 회사의 이제 기술 자문을 받아서 한번 검토를 또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그게 이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좀 중앙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좀 키워봐 주세요. 지금 여기는 통영으로 그 가는 진출타로는 없습니다. 통영으로 가는 거는 유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턴을 어디서 유턴한다고? 상동교차를 했어요. 지금 상동교차를 다 유턴에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렇죠. 통영으로 가는 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통영서- 상동교차로가 엄청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그 전문가들은 검토를 했느냐 하면은 통영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명진으로 가는 것은 사등으로 다 넘어간다 하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지금 통영으로 나가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유턴으로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한 지금 사항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터널식으로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한 그건 500 뭐- 정도 되죠 이게. 거기도 개락적인 사업비는 한 500 정도 나오는 걸로. 터널이 한 개소 420m, 교량이 신설 1개소 190m, 교량 확장이 2개소 400m. 뭐 이렇게 되면 명진 터널에서 국도 14호선으로 진출은 뭐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국토의 설계 업무 매뉴얼에 보면 IC 상호 간의 최소 간격이 2km고 부득이한 경우 최소 간격이 1km 아닙니까? 네. 우리 그 터널에서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그 터널 입구부터 아주 터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차로까지 길이가 1km는 넘습니까? 자, 예를 들어 불가피할 때는 한계가 이제 거기에 재량행위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지행적인 조건 그리고 또 기존의 건물 여러 가지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리고 또 내려오는 도로에 그 고가도로가 되다 보니까 또 종당 경사가 급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안을 도출한 부분들이 이 안이 나온 것이지 종단 경사가 몇 %입니까? 네? 이 종단 경사가 몇 %입니까? 지금 요 내려오는 거는 그건 뭐 한 제가 정확하게 그 체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국토가 설계되어 있는 종단 경사는 한 저는 저기 부분 한 7%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12% 정도로 자료 드리세요. 예. 음, 6.5% 그러니까 6.5%로 돼 있어 7%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왜 그렇죠? 종단 경사 12%로 돼 있던데. 그리고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 제25조 종단 경사 보니까 14%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시 지역 산지 50km 기준으로 종단 경사 12%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뜻이니까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같이 지혜를 모으자 하는 뜻에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금 부시장 보기 전이신 것 같은데 그 김천식 그 과장이
도로과장으로 있고 김태수 국장이 계실 때 기하 구조 검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있더라. 그래서 서울 쪽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두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숫가와 대동다숲 사이에서 교차로를 만드는 건 기하 구조 검토상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대동다숲과 백병원 사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기하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아마 그 당시는 뭐 공사비나 이런 데 대해서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과 관련하지 말고 이걸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터널 계획까지 이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자료 못 보셨습니까? 이 자료? 예, 그 자료 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난해 2월 달에 체계안으로 보면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120억 정도예요. 1구간 80억, 2구간 40억 이래가지고 그 매단 설명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동다숲에서 예. 백병원 사이에 교차로 아, 예, 예, 예. 그게 한 120억 정도, 예. 이것도 정밀하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요 부분도 한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이 그 H형으로 돼서 좀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것도 한번 곰곰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교차로가 계룡산 터널에서 국도하고 접속하는 교차로를 못 만들 경우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한번 그러면은 도면을 4번 도면을 한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이제 총령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또 통영에서 들어오는 기존 상동 교차로에 내리 타는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답을 찾는 것은 기존의 그 교차로하고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전부 다 산 쪽으로 아까 그 위쪽으로 가서 검토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찾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답변 주신 거는 보면 네. 국도 14호선 상동 교차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상동 교차로를 개선하겠다고 하시죠. 상동 교차로를 네. 지금 뭐 하겠다 하는 뜻은 뭔 이야기냐 하면은 이 부분도 한번 7번 도면을 펴주시면은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르를 내리는 게 1차로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도 1차로로 돼 있다 보니까 또 교통을 또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뭐 시장님도 뭐 국도관리청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병목지점 개선 사업으로 지금 건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 7월 달에 이 설계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설계 용역이 끝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동 교차로에서의 교통 체증은 좀 또 자체적으로 도로 폭이 작아가지고 우리 강병주 의원님도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교차로를 입차의 교차로,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한번 그러면 이 부분도 5분 도면을 펴주십시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상문 동사무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용산 양정으로 가는 지방도를 그 800m를 지금 2차로 돼 있는 걸 한 차로로 더하면은 6차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계획이 아마 그것도 지난해에 설계까지 돼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도를 2개 차로를 더 확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용산 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앞에까지 지방도
1018호선을 확장을 하고 예, 그 안에서 지금 뭐냐면 대기 차량들이 서로 여기서 이제 그 용산 쪽으로 가는 차들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기하는 차, 그리고 다시 통영 쪽으로 나가는 교차로의 전체적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한번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는 교차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도 교차로 하나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동서간 도로에서 내려오는 아파트 단지에서 오는 부분과 접해지는 지방도하고 접해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예를 들어서 동서간 도로에서 내려오는 교통들을 지하화해 버리면은 뭐 그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로 쪽으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 아니십니까? 네. 그 방향으로 고연천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량을 이제 분석해서 어디가 그 정체에 좀 체증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인지를 한번 봐가지고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고 강변도로 저 부분도 대로까지 개설이 완료됐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의 강변도로도 양정 쪽으로 가는 교통들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저 도로도 개설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우리 아주 터널로, 계룡산 터널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임시 개통이 되면 아주 터널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도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터널에 빠져나와가지고 신호를 가장 덜 받고 내려가는 도로. 덜 벗고 갈 수 있는 1-1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어디냐면 SK뷰 덕산 3차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호수카페 가서 풋살장 보셨죠? 예. 그쪽으로 옆에 부채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상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호선 우회전 차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저기 내려오는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좌회전 차량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빠져나갈 수 없어가지고 지금 우회전 차선을 개설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가장 단거리입니다. 저렇게 내려오는 게. 지금 기존 도로도 이게 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SK에서 이제 힐스테이트, 그다음 포스코라는 통로 박스인데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1-3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저렇게 정비를 좀 해놨습니다. 저 길로 항상 많이 다닐 겁니다. 애들 통학로고에 저기서 상문고등학교 가는 애들 걸어다니는 최단거리입니다. 네. 일단 저렇게 정비는 좀 했는데 도로가 도움 받아서 저 길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저 길도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해서 좀 정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거 지금 가장 상동 교차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두 원인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의 교통 처리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드릴 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은데 예. 오늘 권한대행께서도 중앙에 장관들도 오시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 체증에 그리고 또 교통망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 모든 걸 반영해서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가보셨죠? 그 현장에? 예. 8월 27일 날 오전에 시장님께서 유수지 민원 때문에 오전에 다녀가시고 시장님 다녀가시고 난데 또 부시장님 나온다 하셔가지고 중곡동 주민분들이 그 도로 문제 때문에 2시간 기다려가지고 만나 걸어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1시간 정도. 한번 다녀보셨죠? 저는 약속은 안 했는데 그거 하니까 저는 오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신 태풍이 온다 해서 배수펌프장 가는데 우리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결정 용역을 한번 하셨죠? 이게 담아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결정할 건지. 알고 계시죠? 이 부분도 9번 도면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도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개 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래 그 한결과 최종적으로 3번 대안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도시관리계에 반영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아파트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주민 그리고 토지 소유자 모두가 반대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주거 지역이라면 가로막 계획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중공업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제가 자료 화면을 좀 띄울게요. 2-1번 한번 띄워주세요. 띄우셨습니까? 조금 줄여봐 주세요. 다 들어갈 수. 지금 대안 1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저거는 이제 저거하고 지금 총 4개 안이 있고 일단 5개 안은 지금 우리가 흑산 2차 아파트 쪽으로 일방통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 또 도면에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제 화면을 띄워갖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안 1번은 왜 안 되느냐 하면 2-2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배수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 갈로하고 5m 정도밖에 10m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5m밖에 안 돼서 그건 개설 불가합니다. 그리고 뒤에 중로 1-7호선이 미개설되어 있어요. 쪽에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예. 이 안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2-3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이제 이 안인데 유수지를 횡단하는 안입니다. 이 안 자체가. 근데 이것도 보면 아시다시피 덕산 2차 아파트 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불가하다. 이게 왜 이 민원이 촉발됐는지 아십니까? 가시고 근데 오셨을 이제- 때는 학원 승합 차량들이 중곡동에서 애들을 싣고 수월 방향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승합차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원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원인은 뭐냐면, 버스 노선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흑산 2차 주민들하고 일성 아리채 주민들께서 버스를 타기가 애매한 거예요. 아주장승포 방향, 폭포 방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걸어갈 수 있는데, 가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촉발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유수지를 횡단해 가고 아파트 벽면과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유수지 산책로가 한 3m 정도 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횡단하는 차량이 지나다니면 유수지에 운동하러 나온 분들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의원님이 고민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말 그대로 일성 아르치하고 덕산하고 그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학원을 가는 게 거의 수월 쪽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수월 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에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접근성 도로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게 아마 뭐 우리 의원님의 뭐 시정 질문일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잠깐만요. 2-5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3안입니다. 예, 아시죠? 이게 네. 일방통이 들어오는 쪽에서 해가지고 저 끝단이 뭐냐 하면 꺾이는 쪽에 그게 이편한 정문 앞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예요. 그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지주들하고 지금 이편한 주민분들이 좀 반대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다음 질문에 드려놓은 주민들의 반대 사항도 애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시죠? 소음도 발생하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사안이죠. 예, 사안 맞습니다. 저 사안도 저기 지금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 저 위에 부분은 여기도 이편한 진입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사실상 저 부분은 검토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일성 아르체 그 애들이 지금 다니는 길들이니까 수월로 가기 위해서 접근성을 위해서 저렇게 한번 저는 안도 있다 하는 거지. 저거는 뭐 사실상 안으로서는 제시하는 것은 부적격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종합평가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 그리고 5안을 한번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2-7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5안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일방통행로 들어가는 길에서 나오게도 해달라고 하는 그 형태가 되면은
이편한 쪽에 차량이 안 가서 괜찮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버스 노선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그리고 또 문제는 또 관련 법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부시장님 뭐 검토하신 거 아니 텐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도면을 안 띄워주시면은 그렇습니다. 저기 중로 1-9호선이 나오면은 그 자동차 매매 상사 있는데 보면은 그 국도 5호선 지금 이제 국도 5호선이 다시 됐죠. 국도 5호선변에 보면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시설 녹지가 있으면은 시설 녹지 지금 여기서 국도 5호선과 접하는데 가장 문제가 교차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교차로를 기존의 중로 서울 쪽에 가는 중로 1-7호선에 갖다 붙이는 걸로 해가지고 역방향으로 가지만은 그 부분을 국도 5호선 상에는 가드레일을 치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 중로 1-9호선을 더 연장해서 중로 1-17호선하고 연결을 해주면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시설 녹지 쪽에 인도 설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인도 설치.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인도는 통학로 인도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수월중학교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 그 부분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 관한 규칙, 국토부령 아시죠? 네. 여기 제6조에 보면 그 일반 국도에 다른 시설, 우리 시도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예, 예. 중로 1-9호선이 다른 시설 허가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데 그 부분이 예? 지난 올 8월 달에 여기 지금 사전 협의하는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그 시설 규칙에 한계가 있어서 검토를 안 했는지 그게 모르겠지만은 부시장님 그게 이번에 예. 신설된 게 아니고요. 예. 그게 8월 3일에 맞긴 맞네. 네, 8월 3일 날 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그 화면 있죠, 저기 보면. 아니야. 부시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조금 전 화면. 조금 네, 키워주세요. 거기 조금 더 키워주세요. 저 중로 1- 네, 그쪽을 좀 더 키워주세요. 지금 이게 예. 지금 술 방향에서 지금 고현 방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 노란색 되어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기존 감속 차로가 뭔지 가속 차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감속 차로를 지금 40m를 해놨네. 그 다음에 테이프 구간이 15m, 예. 연결 금지 구간이 20m죠.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그럼 저 구간은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이죠. 지금은 그 금지 구간인데 감속차로 60.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원칙을 예. 이야기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원칙을. 원칙상 금지 구간 맞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면 연결 금지 구간은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프 시작점부터 제한 거리로 한다. 저 테이프가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기존 감속차로 되어 있는 데서 삼각형 형태로 줄어들게 예, 15m, 예. 그 15m. 예, 그래서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m가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데 시설 저기는 연결하면 이제 지구단위 이게 수리 기간이 아니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20m. 이제 이쪽에는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니까 필요한데 노란색으로 해놨다 아닙니까? 지방도에 그건 이제 고현 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 건너편에는 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부시장님? 거기는 예를 들어서 20m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보면 지금 이제 건너편 저쪽에 고현 방향으로 올 거란 말씀 아니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속차로 60하고 테이프 15m, 그래 75m만 확보해 주면 되는데 말 그대로 아니, 그 제 말씀을 자동차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네. 이야기하는 제 질문을 들으셔야죠. 빨리 네. 끝내야 되는데 그 중로 1-9호선 있죠? 예, 저기서 나와야 되면은 지금 현재로는 못 나오니까 예. 이렇게 부분 복개를 하고 교량을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예, 현재. 수월천에 건너오는 걸 우리 그럼 지금 다 가속 차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기서 나오려면 감속 차로인데 가속 차로죠. 고현 방향으로 빠져 나오는 차로 같으면 표가 표기가 잘못됐네요.
고연 방향으로 나가는 차는 가속차로죠, 절로. 내나 그게 이제 감속차로 아닙니까? 가속차로죠, 저게. 가속차로죠. 표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보니까. 아, 저것도 예. 저 중로 1-17호선에 나오는 저것도 가속차로죠. 가속차로 나와가지고 좌회전으로 잘못된 거고요, 보니까. 그리고 저게 이제 가속차로인데 60m 아닙니까? 예. 테이프가 15m고 지금 기존 진출입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타이어 뱅크 있는데. 예, 예. 타이어 뱅크도 저 있으면서 지금 감속차로하고 테이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 뭐,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타이어 뱅크는 사업 승인해 줄 때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우선적으로, 공공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걸 건축허가 나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교통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로 사다지 수월 쪽에 가는데 그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신호등이. 어디에 신호등이 설치될 겁니까? 저기 내나 지금 기존에 중로 1-17호 요 수월 쪽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잡아버리니까 요 예를 들어서 일성 아리채 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고엔으로 가는 차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호등을 잡아버리면은 타이어 뱅크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혼잡하고 이런 뭐 위험성은 낮을 거라고 봐집니다. 위험한지 안 한지는 이제 국도관리청이 부산국도관리청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뭐 관리청에서 연결허가 합니다. 신청하려 그러면 연결허가 신청서를 부산국도관리청에 제출해야 되죠. 이번에 이게 지방도에서 이번에 국도 기점 변경되면서 국도로 성격됐죠. 5호로 성격되니까 성격됐죠. 예, 맞습니다. 연결허가 신청서, 연결 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 변속차로 설치 계획도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면 변속차로 설계도면도 들어가야 되죠. 예, 그다음에 주요 지하 매설물 있으면 관리자 의견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허가 금지 구간 같은 경우에 연결허가 사전 확인 요청 제도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에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해 가는 규칙 제4조 2에 들어왔죠. 8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 부산국도관리청에 사전 확인 요청할 수 있죠. 예, 이 부분은 뭐 오늘 이후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해가지고 계획을 사전에 예. 연결허가 확인 요청을 해가지고 안 되면 네,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바쁘시니까 제가 2-11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게 아까 1안부터 지금 5안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조금 줄여봐 주세요. 1안 아까 본 그 유수지 배수펌프장 그 파이프라인 있는데 개설 불가입니다. 2안도 개설은 가능한데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4는 개설 가능하고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5안은 개설 불가입니다. 그래서 개설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되면 이안 그 용역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아, 예, 지난해 용역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다른 안으로 가든지 또 다른 안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3안 아니면 4안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명 단합가 농장이던 그 지역이 또 뭐 실질적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교통의 처리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도로와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부시장님 오늘 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뭐 자료 화면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지역의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가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C급으로 급성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업이 가지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느 면동보다도 이 다운타운을 좀 교통의 처리 대책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뭐 해결돼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협의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뭐 준비한 질문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중앙에서도 그렇고 내려오신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질문을 하시면 자꾸 시간이 쫓긴다, 시간이 모자란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드렸더니만, 미리 집행부에서 오늘 조금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일정을 조금 조절해 드렸을 것인데, 조금 전에 그 쪽지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급히 나가신 게, 도지사 근황대행께서 아마 시청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나가셔서 영접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 답변하고 계시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모진 사람들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서로 한번 소통을 하시면 충분히 시간적인 조율을 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다 바쁘시다는 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